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출, 이제 아파트, 우리가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잖아요. 이제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 비율이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대출계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금이잖아요. 조금 뭐 500이든 1000이든 싸게 논다고 하면 팔리는 거니까 거의 현금으로 보시면 돼요. 현금으로. 근데 나머지 이제 거래 사례가 빈번하지 않는 토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업용 건물,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는 이런 건물들은 어느 정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주질 않아요. 대출을.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이제 삼금융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업용 건물도 이게 매매 단위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000평 파는 거하고 100평 파는 거하고는 하늘과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천지. 만약에 자기 토지가 평당 1000만원 받는다고 하는 게 100평짜리가 있고, 1000평짜리가 평당 50만원이라고 해도 이게 더 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앞대 땅이 평당 100만원 받는다고 해서 내가 1000평을 갖고 있다고 해서 평당 100만원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주식도 액면분할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딴 사람들이 사기 좋게, 거래에 적합성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감정 매기기도 힘들고 매매 사례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개발을 하러 임야나 토지나 전답 같은 경우 대출 얼마 받으시냐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년 정부에서 국토부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세무서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다가 2개 이상에다가 감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땅이면 공시지가, 주택이면은 개별주택 가격. 이 개별주택 가격은 아파트, 빌라, 그리고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은 아파트, 빌라는 바로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가구하고 다중이다. 다가구하고 다중, 그리고 상가주택. 이것 중에서 주택 부분만입니다. 주택 부분.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령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1층에는 상가주택, 이렇게 1층에는 상가주택, 2층 원투룸, 그 위에 주인세대, 이렇게 구성되는 게 흔히들 우리가 상가주택이잖아요. 상가주택. 여기에서 개별주택 가격으로 판명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두 개가 되겠죠.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만약에 번지수를 보고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점포, 음식점, 점포, 사무실, 단독주택 돼 있으면은 요 주택으로만, 용도상의 주택으로 돼 있는 것만 개별주택 가격이고, 나머지 요런 것들, 주택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감정을 하는데 이걸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요 가격들, 이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는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대출이 대부분 이쪽에서만 나올 거라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가 만약에 맹지가 아니라고. 여기 제가 이 대출 기준표를 놔뒀잖아요. 대부분 아파트하고 다세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뭐 감정 의뢰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KB 국민은행 시세 가면 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시세 얼마 해가지고 뭐 1억 5천짜리라고 하면 1억 나옵니다. 통상 70%, 80% 내에서. 근데 요즘은 대출이라는 게 그 사람 소득을 보잖아요. 연평균 소득이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넘어가면 웬만한 거 다 받으시고요. 소득이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요즘은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그거만 보시면 주택은 뭐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은행 가서 한 통화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 주민등록 딱 때리고 하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뭐 대출을 얼마 나올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토지예요, 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시지가 정도에서 플러스가 될런지 안 될런지 하고, 그거는 그 위치하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여기 1층, 2층, 3층이 다 주택이에요. 다중이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보통 한 3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뭐 사례로. 이게 다 주택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하면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들어가서 개별주택 가격 조회를 하세요. 그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개별주택 가격이 4,200 이렇게 나오잖아요. 4,200. 그러면 한 4,200 정도는 내가 대출 나온다. 다 주택일 경우입니다. 아파트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는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주택하고 상업용 건물, 주택하고 상업용 건물이 합쳐지면 어떡할 거냐. 상업용 건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시가라고 했죠.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는 예전에 제가 그 강의한 게 있습니다. 위텍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라고 있어요. 제가 번지수를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똑같은 지금 주택 나온 거하고 아까 복합 건물이죠. 맨 위에 주택이고 나머지는 주택 외 상가, 뭐 교회, 뭐 당구장, 점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모든 가격이 2억 1,800만 원에 나왔습니다. 2억 1,800 복합 건물. 그래서 여기 개별주택 가격 4,200하고요. 기준시가 주택 외에 나머지 제외한 2,800만원 정도 돼요. 뭐 2억 2천이네요. 그러니까 대출은 2억 6천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일단은 나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하고 개별주택가 기준시가가 시세의 반으로 나와요. 근데 대출 비율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는 나와요. 그 건물 시세에. 그러니까 이건 한 50%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거의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공시지가나 기준지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반 정도를 감정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까 그래도 나름 감정사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두시고 특히 이제 그 토지 하시는 분들이 임야 있잖아요. 임야는 전국에 그냥 평당 3,000원에서 5,000원 나와요. 그냥 에워두세요. 그냥 별 것도 없어요. 그냥 3,000원에서 5,000원 임야. 전답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뭐 전답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원 미만원이잖아요. 10만원에서 8만원이니까 평당 한 2, 3만원 받는다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근데 맹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반. 요 정도까지로는 대출이 거의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셔가지고 허물고 지셨을 때는 도면을 가져가시고서 내가 집을 지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출을 더 받습니다. 거의 땅가격만큼 받아요. 만약에 내가 아까 공시지가가 2억이라고 하면은 아마 4억까지는 나옵니다. 2배. 4억까지는. 그리고 내가 저 전답이나 임야를 사가지고서 뭐 개발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나오는 현 상태보다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중개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몇 년 차 있으면 토지 같은 거 손을 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막히는 게 이게 대출 상담이 많이 오거든요. 이 대출 부분을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것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이게 좀 매매가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특히 법인들을 제가 상대를 해보면 뭐 적나라하게 완전 거지들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실행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이것까지 해줘야지 이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힘들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했던 것들 중에서 이게 만만치 않아요. 바쁘긴 되게 바쁜데 일만 뭐 손님 장단에 그냥 뭐 이렇게 놀아나는 거죠. 근데 뭐 공부는 확실히 많이 되나요? 옛날에 제가 한 3, 4년 전에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가구나 상가주택 지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없었는데 뭐
임야나 한번 전원주택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옆에 한번 쫓아다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근데 요번에 한번 다시 제가 뭐 전폭적으로 저 혼자서 전담해서 했는데, 좀 무리수가 많이 따르네요. 제가 업무의 능력의 한계도 좀 많이 따르고, 나름 예전에 사회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역시 힘드네요, 역시. 그래서 이거 대출 비율은,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그리고 기준시가, 요 정도만 나온다라고 최소.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더 받으려고 하시면, 개발 계획을 내셔야 된다. 집을 짓든지, 뭐 재배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만이 대출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잘 나온다. 이거는 뭐, 그 중개인의 능력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때문에, 뭐, 아마, 남자분들이 아마 이게 있으실 텐데, 연차가 한 10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선배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토지나 임야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이쪽으로 관심을 두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해서 제가 뭐 미천한 지식이지만, 가끔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